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선환경 기계도 기능사 이제 동료 중 다시 1번 이제 출력 중에서도 2D 출력만, 3D 출력은 아직 저희가 3D 작업을 안 했으니까 얘기 안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출력이라는 과정이 2D 끝나고 출력 한번 하고 뭐 3D 끝나고 출력 한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시험 시간 내에 작업을 할 때 2D랑 3D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출력하러 가셔야 돼요. 일단은 출력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2D랑 3D 작업이 모두 완료돼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파일이 다 생성이 됐다. 2D 출력 파일, 3D 출력 파일이 다 생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손을 드시고 감독관한테 출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 출력 시간 자체는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시간 다 된 상황에서 출력하러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되게 정신없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작업을 다 끝내고 출력하는 게 시험 시간 끝자락이다. 그 정도의 실력이다라고 하면,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출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못해도 10분에서 20분, 아무리 못해도 10분에서 20분의 시간은 남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안 남는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 공부를 했어야 돼요. 좀 더 내 실력을 좀 키워가지고 충분히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더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아마 다른 유튜브나 그런 쪽 봐도 아마 다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출력을 하러 갈 때는 시간이 남는 상황이 돼야 돼요. 어찌됐든.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손을 드는데, 이게 저는 제가 경험한 이제 출력 방식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저랑 좀 다른 경험을 한 경우들이 있나 봐요. 일단은 저는 제가 본 시험장에서는 요 2D 출력은 PDF 가지고 출력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CAD를 열어가지고 했었는데, 2D 출력이 가능하다, PDF로 만들어서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미리 PDF로 만들고, 그 다음에, 2D, 어차피 3D는 PDF 만들어서 출력하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출력 안 하고. 그냥, 그거랑 똑같이 2D도 PDF로 만들고, 그냥 가서 출력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그게 용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시험을 재차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의 고사장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산응용 기능사 진행하고 있는 큐넷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지침 죄송해요. 지침을 이제 응시자들한테 알려준 적은 없어요.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데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뭐 두 가지 방식이 다 통용된다고 봐야겠죠. 그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는 그러면은 DWG 파일은 제출을 안 하는 거냐? CAD 파일이죠. 이 2D로 한 거. 저는 이제 감독관이 요구를 했어요. DWG 파일을 본인 수험번호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D 도면이죠. 2D 도면은. 그리고 3D 같은 경우는 본인 수험명으로 PDF 파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관 USB에다가, 감독관한테 USB를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 꽂고, 감독관 USB에다가 제 수험번호로 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2D 같은 경우는 DWG 파일로, 그리고 3D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그 두 개는 무조건 제출을 했어요. 파일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생각하면 조금 애매한 게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오토캐드 안 쓰고 인벤터로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벤터로만.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벤터로 2D를 작업을 하시면 이게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도면층이 딱딱딱 맞게 나오지 않거든요. 뭐 변환해보시면 DW 파일로 변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것처럼 딱딱딱 맞게 변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 이제 레이어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레이어 매핑까지 시험에서 쓰려고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워요.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이어 매핑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솔직히 말하면 이 레이어 매핑이라는 게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새 실무에서는 그 인벤터 같은 3D 캐드로 2D를 작업할 때는 도면층 세팅을 실제 안 해요. 왜냐면 도면층 세팅이라는 거는 이게 2D 캐드가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항이었지, 3D 캐드에서는 도면층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불편해요. 도면층 기능이 없지는 않아요. 3D 캐드도 도면층이 있는데, 도면층을 쓰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와요. 3D는 그냥 선굵기 다 그냥 다 지정해놓고 그냥 생각 없이 작업하면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제 대부분 3D 캐드 전문 유저들은 그렇죠. 그래서 3D 캐드에서도 도면층을 써라라고 하는 게 되게 어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산학력 기능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설계 관련된 시험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항상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시험이 만들어진 게 우리가 3D 캐드가 활성화되기 전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D 캐드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그쵸? 2D 캐드는 무조건 저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3D 캐드가 갑자기 껴들다 보니까 3D 캐드에서도 저걸 해야 돼?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어폐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아마 이런 자격증 시험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면 3D 캐드가 나온 순간 자격을 2가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원래 설계 자격 2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2D 전문가, 3D 전문가. 그래서 난 둘 다 잘하는 사람이고 싶어 그러면 2개 자격을 따게 해야 돼요. 원래 2D 시험과 3D 시험은 분리가 됐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분리를 안 하고 이걸 통합시켜버리고 그냥 기존에 있는 2D의 베이스를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게, 3D로 작업하는 애들은 2D로 변환한 파일을 다 열어서 레이어 매핑을 할 줄 모른다면 열어가지고 다 레이어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근데 제가 시험 본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몇 년이야? 10년 가까이 되나? 지금 제가 시험 본 건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인데 10년 가까이 되나?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험 본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출 파일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들어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제가 시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저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아니라 기계설계 산업기사였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일단 2D는 DWG 파일을 제출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3D는 PDF 파일을 제출했어야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출력은 2D 출력, 그 다음에 3D 출력 한 거를 하나씩 제출했어야 됐다.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형태는 2D 같은 경우는 PDF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를 띄워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출력을 했었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3D는 PDF를 열어서 출력을 했다. 근데 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요새는 2D도 PDF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출력할 때는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고사장이랑 감독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자기 자리에서 출력이 가능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리에서는 안 했고, USB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감독관 자리에 가서만 출력이 됐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던 고사장과 감독관의 스타일에 의해서는 반드시 거기 가서 해야만 했다. 요것도 좀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출력을 제 자리에서 안 해도 감독관 자리에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작업한 자리에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작업한 자리 자체가 고사장이잖아요. 제가 쓰던 컴퓨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자리 바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오늘 얘기하는 거는 2D 출력만 관련된 겁니다. 일단 제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이 DWG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감독관 자리에 가서 오토캐드를 열고 이 DWG 파일을 출력하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이걸 출력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려면 이제 선 굵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 시험지 이걸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떨렁떨렁 USB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가져가서 요걸 보셔야죠. 선굵기. 그래서 요 색상이 지정돼 있고 이 색상에다가 이 선굵기를 할당해야 된다. 근데 이 선굵기를 할당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선굵기를 어디다 할당을 하냐면 LA. 예, 도면층에 할당하시는 분들 여기서도 보면은 선 가중치가 있죠. 선 가중치. 요게 있습니다. 이거를 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실선이다. 그러면 요 값을 0.25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다. 일반적이진.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 쓰는 대부분의 3D CAD들은 선의 색상, 우리가 색상을 줬잖아요. 색상을 뭐하러 바꿔? 아, 내가 2D로 컴퓨터에서 그릴 때 선들을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거야. 그거보다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 색상을 바꾼다는 개념은 뭐냐면 저 색깔이 선의 굵기야. 그래서 보면은 같은 색을 가지는 선 도면층이 존재하죠. 가는 실선과 요 가는 선 어차피 같은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가상선이구나. 가상선도 빨간색이죠 지금. 가상선도 빨간색이고 중심선도 빨간색이야. 왜? 가상선과 중심선과 가는 실선이 선 굵기가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요 세팅대로 하면 이거는 우리가 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색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세팅한 스타일은. 물론 순수하게 실무에서 나는 모든 선 종류가 나올 때마다 모두 색깔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그 색깔만 봐도 무슨 선인지 알 수 있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일했던 베이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같은 굵기의 선이라고 한다면 같은 굵기로 출력되는 선이라고 하면 같은 색상을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내 작업 환경에서는 색상 이퀄 굵기다. 그러면은 여기다 굵기를 주고 여기다가 또 굵기를 추가적으로 주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하지 않는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그래도 이거 쓸 건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진 않았어요. 쓰셔도 돼요.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이거를 색상으로 제어를 하느냐 아니면 가중치로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출력할 때 출력 설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죠. 물론 저는 가중치를 쓰든 색상을 쓰든 뭘 쓰든 다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선 굵기로. 그러려면 이 도면층이라든가 아니면 출력 설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할 거는 선의 색상을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면층에서 선 가중치를 하는 건 일단 제끼고 색상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력을 하려면 이제 명령어는 plot 플롯이죠. 플롯이고 이렇게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플롯 해가지고 대화 상자가 딱 뜹니다. 자 일단 닫을게요. 닫고 이거 단축키로는 이제 컨트롤 P죠. 컨트롤 P 눌러주셔도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단축키를 외우고 계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컨트롤 P라는 단축키가 요 오토캐드에서만 사용되는 단축키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엑셀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 쓸 때도 다 출력할 때 보면 뭐예요? 컨트롤 P를 누르죠.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컨트롤 P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출력과는 나오는 제어 창 자체가 사뭇 다르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뭐 요거 세세한 거 다 설정할 건 아니고 이제 시험에 필요한 것만 알아봅시다. 자, 일단 이름 나오는데 여기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프린터가 선택되지 않았다. 일단 처음 해줘야 되는 건 프린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요것도 시험장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게 뭐냐면 이제 프린터 설정을 내가 이제 처음 한다 그러면 감독관이 프린터 뭐라고 알려줘요. 프린터 뭐로 설정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고사장에 어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또 그 연결되는 게 만약에 프린터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중에 요번 시험에 사용되는 프린터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응시생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감독관이 만약에 저게 없음으로 돼 있으면 만약에 감독관이 얘기 안 해주면 물어보세요. 이건 물어보셔도 돼요. 프린터 뭘로 고를까요? 이건 물어보셔야 돼요. 네, 사용되는 프린터 뭘로 지정해요?
그거 물어보면 이건 감독관이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출력하러 간 게 아니다. 내 앞에 이제 몇 명이 벌써 이미 출력을 했다. 라고 하면 거의 여기 딱 자리에 앉아보면 여기에 프린터가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전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 사람이 먼저 출력을 해가지고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 내 파일을 딱 띄워가지고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싸. 땡 잡았네. 그럼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 항목들이 맞는지. 왜냐면, 전 사람이 똑바로 했을 수도 있지만, 전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관도 얘기합니다. 저 때도 저 감독관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 사람이 출력한 그 세팅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맞으면 그대로 하시고, 틀리면 고치세요. 이 얘기 했어요. 저 감독관이 저한테 그랬어요. 맞으면 그대로 하시고, 틀리면 수정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전 사람이 한 걸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그대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전 사람이 잘못했으면 나도 그대로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라. 그래서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런 이 컴퓨터에는 연결된 프린터가 없어요. 프린터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어쨌든, 시험 때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없으니까, 이 PDF 만드는 DW2 PDF를 쓸게요. 요걸 쓰시고, 시험 때는,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A2로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출력은 A3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3 용지를 선택을 하면 돼요. A3 용지. A3.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PDF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A3를 선택하면 솔직히 안 돼요.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아마 대부분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요 DWT PDF 놓고 설정하는 건 대부분 ISO하고 뒤에 전체 페이지라는 거를 돼 있는 거를 써라라고 반드시 얘기를 할 거예요. 저거 쓰는 이유가 저 그냥 A4 있잖아요. 이거 그냥 A4. 그냥 A4는 여백이라는 걸 가져요. 여백이라는 거는 종이의 양 사이드, 내 귀퉁이 사이드에 일정 구간을 출력을 안 하는 영역으로 비워놔요.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거 297, 210 써 있죠. A4라고. 그런데 저 영역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저기서 여백 영역만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나중에 이제 용지에 맞춤 요걸 체크를 해주잖아요. 해주면 그 축척량이 달라져요. 축척 값이. 지금 보면 ISO A4에 210, 297에서 전 용지에 맞춤되어 있는데 1에 2.97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IS 전체 페이지 A4로 해볼게요. 전체 페이지 210으로. 전체 페이지 A4에 210으로. 그럼 이거 바뀌는 거 보셨죠? 네, 축척 비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백만큼 더 사용을 못하니까 더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강사님들은 저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애당초 지금 출력 자체가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변태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백이 있냐 없냐 가지고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뭐 애매하다. 근데 이제 뭐 불안하니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채점관이야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강사님들 채점관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전체 페이지로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체 페이지로 두든 아니든 그걸 가지고 이제 출력되는 게 조금 비율이 달라졌다고 해서 감점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백을 출력할 때 종이에 여백을 두는 이유는 원래 프린터도 그 종이의 끝까지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끝에 나오면 잉크가 바깥으로 튀어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종이에서 여백을 살짝 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프린터도. 그래서 출력 불가능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여기엔 출력하면 안 돼. A4 용지 우리 쓴다고 A4 용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끝에 조금이라도 좀 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애당초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비율의 차이가 나는 거, 여백이 있어서 그 비율의 차이가 나는 거, 그걸 가지고 감점을 한다. 그거는 잘못했죠. 예, 잘못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불안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체 페이지로 하세요. 전체 페이지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체 페이지 A3로 가야겠죠. A3 넣게요. A3로 넣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A3로 가면은 앞이 297인 게 있고 420인 게 있고 뭘 써야 되느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크게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PDF 만들 때는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PDF 만들 때는 돌아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횡으로 쭉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긴 방향으로 용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PDF를 만들게 되면 이걸 잘못 설정하면 이게 세로로 긴 스타일로 이렇게 딱 배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PDF 만들 때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앞쪽에 큰 값이 나오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A3에 420 이렇게 선택해 주면 그렇죠. 저렇게 보이게. 네. 이래야지 PDF 만들었을 때 얘가 세로로 길게 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한번 미리 보기 해볼게요.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네. 세로로 길게 나오네. 왜 반대로 나오지? 요거 반대로 나오는 거는 ESC. 요거를 안 맞췄나? 가로. 미리 보기. 요거를 안 맞췄네, 가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제 아까 제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한 게 PDF 만들 때 상관이 있다 그랬는데 상관없다고 한 게 요 바꿔볼게요. 297로. 297로 가면 다시 이렇게 세로로 길어지죠. 그래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네. 똑바로 되네. 이 상태에서 요게 가로로 돼 있구나. 얘도 똑같이 세로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떤 값이 앞에 오느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A3에 420 큰 값이 앞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 방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횡 방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가로 이렇게 놓는 거. 여기 있는 용지를 보면 횡으로 길게,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원래 이제 얘가 이렇게 세로로 놓든 가로로 놓든 어쨌든 얘가 이렇게 놓여지는 게 맞아요. 나중에 PDF 출력했을 때 그 용지 방향을 따지면 이렇게 놓는 게 맞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420, 297, 297, 21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값이 앞에 나오게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용지는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플롯 영역 어딜 출력을 할 거냐. 이거 방식은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미츠 설정을 했잖아요. 리미츠 설정을 했으면 리미츠 영역 안에 있는 건 다 출력할 거죠. 그러면 여기는 화면 표시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한계. 이게 리미츠예요. 리미츠 원래 저기 써 있는 게 영문 버전은 리미츠예요. 리미츠 영역 안에 있는 것만 출력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 딱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한쪽으로 뭐 쏠려 있긴 한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잡혀준다. 근데 간혹 요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이거를 한 개로 놨는데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잡아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윈도우로 바꾸세요. 윈도우로 바꾸시면 이렇게 저 창이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구석할 때 0,0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구석할 때 여기 보면 여기서 요쪽 반대쪽 구석이니까 용지 크기가 594420이죠. 594,420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죠. 또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이거를 한 개로 놨을 때도 제대로 나와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 개를 놨는데 제대로 안 나와요. 라는 경우가 있고 저게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미츠 설정을 잘못하셨다든가 아니면 리미츠 영역 밖에 미세하게 점 같은 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도면 좀 잘못 그리면 제가 CAT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점들을 남겨놓는 분들이 계세요. 도면 그리는 습관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을 남겨놓는 사람들. 그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좀 난잡하게 도면을 작성을 해. 그래서 이상한 알 수 없는 뭔가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게 남겨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리미츠 영역하고 그게 뭐가 혼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리미츠 영역 내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이제 딱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윈도우로 넣고 수동으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수동으로 세팅을 했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 개로 놨느냐 이거는 시험의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이걸로 했을 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들어왔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리미치 설정을 했으면 한 개로 놓으면 리미치 영역 안에 있는 건 다 출력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리미치 영역 안에 있는 걸 출력 대상으로 잡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요 한 개로 세팅하는 게 맞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뭔가 안 나온다, 이상하다, 표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윈도우로 놓고 수작업으로 내가 영역을 잡아줄 필요 있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내가 시험 갔을 때 저 한 개로 놨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을 망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윈도우로 놓고 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리미츠를 제대로 설정하고 도면 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저 한 개로 놓으면 안 되는 경우 거의 드물 거예요. 드문데 간혹가다 그런 일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로 놨는데 왜 한 개 영역에 있는 게 안 나오지?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롯에서 간격 띄우기는 필요 없고 우리는 용지의 가운데 얘를 해놓는 거예요. 아까 이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틀어져 있었잖아요. 틀어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이런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x의 11.5. 그러면은 제가 잡은 출력 영역에서 이제 x축으로 11.5.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11.55를 x축으로 더 보낸 거예요. 출력 영역. 그리고 얘는 이제 아래가 잘렸잖아요. 잘린 거는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저 하부 영역이 ESC 해보면 저 마이너스 13.65. 즉 13.65만큼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니까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도면이 잘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어차피 이 종이 정중앙에 맞출 거니까 플롯의 중심을 체크를 해주시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된다. 이렇게 해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출력의 중심으로 놓으시면 되고 뭐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1대1로 출력한다 그러면 1대1로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 1대1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용지는 A3인데 우리가 그린 건 뭘 기준으로 그렸어요? A2를 기준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1대1은 안 돼. 그럼 비율차를 내가 계산해야 된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왜? 어차피 용지에 꽉 차게 할 거니까 그러면 용지의 맞춤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용지의 맞춤을 체크해줘요. 그러면 용지에 꽉 차게. 내가 적어준 출력 영역이 용지에 꽉 차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센터 마크 끝단이 딱딱딱 맞아요. 딱딱딱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PDF로 먼저 만들어 놓고 나신 분들이 가장 문제인 게 PDF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여백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전체 용지를 못 써요. 약간 출력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전체로 사용해서 쓰라고 하면은 그 출력 불가능한 영역을 빼고 더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PDF에서 작업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인쇄하면 안 되는 영역을 침범을 하지 않고 출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백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감점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요 미리 보기처럼 여기가 딱 끝이 다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감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출력단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 보고 저 다시 출력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백이 발생된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건 이제 선 굵기.
예, 그것만 세팅하면 되죠. 이제 선굵기는 이제 여기서 합니다. 플로 스타일 테이블 펜 지정. 이거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할 때 이거를 모노크롬으로 바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뭐 어떤 걸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어캐드를 지정하셔도 되고, 뭘 지정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지정을 하시고,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드시던가, 만드셔도 되고요. 현재 탭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면 돼요. 예, 적용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얘를 눌러가지고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어캐드의 속성을 그대로 항상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제가 계속 쓰는 캐드니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 만들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새로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시작. 그냥 하시면 돼요. 다음. 그리고 파일 이름은 본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죠. 뭐 A, B, C. 시험 때는 그냥 간단하게 A, B, C 이렇게 주셔도 돼요. 왜냐면 그때 한번 쓰고 말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A라고 줄게요. A. 미음이 아니라 A. A라고 주고 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플로 스타일 테이블 편집기 딱 눌러주면 요 창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요걸 해줄 필요 없고요. 그냥 마침을 누르세요. 그냥 마침. 마침 누르면 이제 A.ctb라고 바뀌잖아요. 바뀐 상태에서 요 뒤에 걸 다시 눌러주면 또 나와요. 다시 이거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선의 색상이 문제잖아요. 선의 색상은 우리 지금 캐드 파일에 다양하게 있죠. 하늘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근데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무슨 색으로만 출력을 해요? 검은색으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색상일이 지금 선택돼 있어요. 파랗게. 이 상태에서 얘를 쭉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제일 마지막에 255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특성의 색상의 객체 액사 사용을 그냥 검은색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이러면 선의 색깔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든 무조건 검은색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모든 선 색상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색상은 무조건 검은색으로 사용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하늘색 0.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색이 색상 4번이죠. 4번. 여기서 색상 4번을 따로 딱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선의 굵기, 선 가중치. 선 가중치가 선의 굵기예요. 객체 선 가중치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뭘로? 0.7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 저랑 똑같이 할 텐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PDF로 만들 때는 출력을 A2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잠깐 저장 및 닫기 하고 나갈게요. 지금 저는 A3로 해서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PDF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출력하는 걸 가정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간혹 가다가 PDF로 만들고 출력하는 거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PDF로 만들 때는 얘를 A3로 안 하고 ISO 전체 페이지 A2에서 594로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럼 미리 보기 이렇게 되죠. 이제 원래 용지에 맞춘 거니까 이것도 용지에 맞춤을 안 하고 이걸 끄고 1대1을 해요. 제가 용지에 맞춤 체크해놔도 1대1일 거예요. 왜냐면 용지 크기가 맞으니까 지금은. 네, 이게 정상이죠. 네. 어쨌든 1대1로 해라 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PDF로 만들고 가져가서 출력을 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A2일 때 선굵기가 0.5잖아요. PDF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가져가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A2로 출력을 한 걸 A3로 축소시켜서 출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의 굵기가 얇아져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왜냐면 PDF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출력했으니까 선의 굵기가 얇아지는 게 맞으니까 직접 출력할 때는 이대로 세팅하면 안 된다. 얘보다 가늘게 세팅해라. 그럼 얼마나 가늘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자, 다시 A3로 바꿀게요. 자, 그럼 이제 A3에 420. 그리고 이제 용지의 맞춤을 체크하면 1.4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1.44. 그러면 저거의 역수.
만큼 더 축소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선 굵기가 한 대략 0.4 정도는 더 가늘어져야 된다. 0.7에 0.4를 곱해서 뭐 계산을 할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그러니까 이 시험 솔직히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험이 변태적인 게 문제야. A2로 그렸는데 왜 A3로 출력을 하라 그래? 일단 그게 문제예요. 이 시험은. 시험 여건이 A2 용지를 출력 못하는 거 이해하겠어. 그러면 니네들이 시험 문제를 A3로 출력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어야지. 왜 문제는 A2로 작성을 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거야. 이 큐넷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출력 용지를 2장만 쓰고 싶어. 여러 장 출력하게 하고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3 용지에 A2 용지에 다 그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전해버리는 거지. 원래 이 시험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1번 부품, 5번 부품, 2번 부품, 4번 부품 제가 했다 그러면 다 따로 출력해. 따로 출력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같이 출력하니? 그리고 3D는 너무 마지못해 하는 감이 있죠. 3D는 이 시험에 어떻게든 요새 3D CAD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비집고 넣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D 형상을 따로 3D 등각도라고 해서 따로 주잖아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2D가 있고, 2D 도면 있고, 2D 도면 한 귀퉁이에다, 3D를 넣으면 한 귀퉁이에다 넣어. 그러니까 2D 도면하고 3D 도면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장의 도면 안에 3D랑 2D랑 다 같이 있어. 그렇게 3D를 따로 있는 거? 그러면은 작업자가 2D 도면 보고 형상 좀 이해하고 싶으면 3D 도면 따로 찾아, 따로 봐, 이래? 세상에 그렇게 일하는 회사가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저 큐넷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3D가 도입됐으니까 3D를 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게 현실에 맞아 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용이 증대하는 건 싫어. 시험 관리하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기존의 정답에서 한 장 더 정답을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채점하기도 편하고 돈도 더 안 들고 그렇겠지? 자격시험이잖아. 왜 그렇게 만들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출력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막 혼재를 하는 거야. 그냥 캐드에서 출력을 할 때는 그 축적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선 굵기도 더 작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억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출력하기로 했으면 선 굵기가 좀 굵게 나오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넣는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봅시다. 만약에 진짜 그 A2를 A3로 출력을 하니까 선 굵기도 같이 얇아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치수 문자 높이가 왜 3.5여야 되지? 2.5가 작아지는 게 정상인 거 아니야? IS 규격대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적용하고 저건 저렇게 적용하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야, 그 비율은 네가 계산해라? 실무에서도 그 비율을 계산해서 그렇게 출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짓거리를 왜 해? 미친 거지 그건. 그러니까 강사들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확대 해석. 해석을 너무 확대 해서 해. 그냥 여기서 선 굵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출력 설정할 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런 이상한 억측을 하지 말자. 자, 어쨌든 저 A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 비율을 해가지고 뭐 저 선 굵기를 뭐 다르게 하느니 그러지 마시라.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색상 4번 하늘색에다가는 0.7mm 할당했어요. 그럼 초록색. 초록색 선택하고 색상 3번이죠. 예. 선 가중치는 0.5mm를 할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선 굵기를 할당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됐어. 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어. 자, 노란색 선택하고 0.35. 아이고, 0.35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0.26. 이거는 빨간색하고 흰색.
뭐 저는 흰색을 쓰진 않았지만 빨간색하고 0.25. 이거 동시에 선택해도 돼요. 빨간색하고 그다음에 흰색은 색상 7번. 검은색이 흰색이에요. 검은색이 흰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색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되는 흰색은 색상 7번. 검은색이에요. 여기선 검은색으로 나와요. 왜냐면 출력할 때는 캐드의 흰색은 출력할 때 검은색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은색 이렇게 색상 7번까지 같이 선택하고 0.2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저장 및 닫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건드릴 건 뭐예요? 선의 색상 한번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선의 굵기를 건드려주면 된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건 설정할 거 없어요. 시험 때는. 이제 도면 방향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건 아까 하면서 보여드렸죠. 이리 보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방향이 달라지면 세로.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도 다 보여지는 게 달라지죠. 이리 보기. 이렇게 달라지더라. 용지하고 출력 영역에 이제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 필요 없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기할 거는 요거는 여기까지는 배치의 적용을 눌러줄게요. 왜냐면 요거 배치의 적용을 안 누르면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제가 이 창을 닫는 순간 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의 적용을 눌러줄게요. 요거 시험 때 요걸 누르실 필요 없어요. 이 창을 잠깐 닫을 게 아니면 물는데 혹시라도 내가 잠깐 다른 거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할 때 잠깐 닫겠다 라고 하면 요걸 눌러줘야지 지금까지 저장한 세팅이 남아있어요. 배치의 적용은. 그 다음에 확인. 확인이 아니라 요거 닫고 나갈게요. 닫고 나가고 이제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쓰세요. LA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나는 여기다 선 가중치를 다 줬어요. 난 그걸 이용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이제 설정을 뭘 다르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알아야죠. 시험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지만 어떤 강사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데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무슨 관점이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실무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캐드라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선 색상을 굵기로 인지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한 명이 나는 그냥 여기 선 가중치를 이용할래 라고 한다면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가능한데 단지 기존에 이제 이걸 선 굵기를 썼던 사람하고 협업은 안 되겠죠. 같이 일은 못 해요. 이 사람들은 이 규정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만 다른 걸 쓰면은 같이 일은 못 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이걸 선가중치를 쓰는 업종이 있어요. 왜냐면 색깔은 같은 색을 쓰는데 선 굵기를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런 경우는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색상은 색상이지 선 굵기는 따로 지정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가다가 일부 강사님들이 무조건 색상이야. 이거 아니면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잘못됐고 거의 대부분은 색상인데 아닌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선가중치에서 만약에 내가 선 굵기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는 알고 가야죠. 자, 다시 플러스로 돌아갈게요. 컨트롤 P 눌러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서 요 끝까지 다 선택을 하시고 선 가중치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객체 선 가중치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요걸로 해주면 도면층에 가면 그 객체가 가진 선 가중치는 뭐예요? 도면층 선 가중치죠. 요거 하나 테스트를 할게. 제가 이제 여기 안 쓰는 색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게요. 여기 없는 색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저기 표현 안 된 색상이 요 밑에 있는 걸로 하면은 이제 조금 힘드니까 다시 이거 원래대로 돌릴게요. 취소. 아니요.
여기 딱 보면 아까대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확인하고요. 4번은 0.7 돼 있죠. 요건 취소하고 나가고 새로운 도면층 하나 만들게요. 그래. 여기서 2개를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구분이 갈 수 있게. 도면층 1, 2 요거 만들고 색상은 여기서 제가 11번 하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다른 색상을 줘야 되니까 21번 2개를 지정을 하고요. 선은 그냥 컨티뉴어스로 둘게요. 근데 여기서 굵기를 여러분들 눈에 확 띄게 1mm 하고 여기서는 얘는 2mm 이렇게 주고 요거 탔고요. 라인 자 여기다 선을 제가 2개를 긋게요. 이렇게 카피로 얘는 도면층 1 얘는 도면층 2 하고 자, 컨트롤 P 가서 출력 설정 가가지고 색상 11 아까 11이었죠 11 요거는 네, 객체선 가중치 사용으로 돼 있죠 색상 11 네. 요건 안 바꿨으니까 원래 안 바꾸면 객체선 가중치 사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21 또 객체선 가중치 사용으로 돼 있죠 네,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도면층에다가 선가중치를 줄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제 저쪽에서 그 출력 설정에서 선의 굵기를 저렇게 색상별로 일일이 조정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객체 선가중치로 두고 저기서 해줄 거는 선의 색상만 전부 다 검은색으로 나오게 그것만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때 저걸 쓰는 거, 색상이 아니라 저걸 쓰는 게 잘못됐냐?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것 때문에 감점되냐? 감점된다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확인할 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선의 굵기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그렇죠? 0.5가 나왔는지, 0.25가 나왔는지. 수문선이 사용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선형기도 기행사에서 하는 거는 사용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구분하기 힘든데 여기 수문선 쓰인 건 있기는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선 굵기가 얘보다는 굵고 그쵸? 굵어요. 그리고 얘보다는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중간 0.35 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폰트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얘는 좀 굵잖아요. 근데 얘는 안 굵잖아요. 뭔 차이일까요? 뭔 차이냐면 얘는 굴림이에요. 얘는 뭐냐면 ISO CP예요. CP.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굴림에는 선굵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 있는 시험 규정을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굴림의 선굵기는 제가 이거 왜 뭐 했어요? 노란색으로 보냈잖아요. 노란색으로 보내도 거기서 제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트루타입 굴골들은 이미 그 트루타입 굴골 설정에서 트루타입 굴골 설정에서 이미 그 트루타입 굴골의 굵기가 정해져 있고 얘를 굵게 만들거나 얇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서 편집기 보면은 거기에 볼드 있죠, 볼드. 그 볼드 기능을 켜주느냐 꺼주느냐 그거밖에는 얘 굵기를 제어를 못해요. 굵기가 몇 미리다를 할 수가 없어요, 트루타입 굴골은. 근데 ISO-CP는 뭐냐면 이게 CAD의 선요소로 구성된 글자예요. CAD의 선요소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면층으로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이 ISO-CP들은.
그러니까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캐드에서 트루 타입 폰트를 쓰는 거 왜 그런 행위를 하지? 잘 안 해요. 실무 가보시면 웬만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캐드 폰트, 캐드 전용 폰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정확히 말하면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쉐입 타입 폰트가 있어요. 쉐입이라는 건 선으로 이루어진, 선의 경로로 이루어진 글자들을 얘기를 해요. 오토캐드에 있는 선 요소로 결정되어 있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선 굵기에 적용되는데 이런 굴림 같은 트루 타입은 애당초 오토캐드에서 쓰는 폰트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굳이 왜 이렇게 억지로 껴넣냐? 왜 껴넣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쉐입 타입 폰트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한글이 지원 안 돼요. 한글만 지원 안 되는 게 아니라 한자도 지원 안 되고 일본어도 지원 안 되고 영어만 로마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엠텍스트 같은 거 쓸 때 자동 변환이 계속 변환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 메커니즘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제 굴림을 따로 쓰는 건데 왜냐면 저번에 보여드렸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오토캐드에서 엠텍스트로 썼을 때 ISO CP를 놓고 폰트를 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 한글이 되면 자동적으로 뭘로 바뀌어요? 굴림으로 바뀌니까 저 자동으로 바뀌는 걸 우리 기본 폰트로 쓰자.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쉐입 타입을 써도 WHGTXT라는 그 큰 글꼴을 지정을 하면 한글이 써져요. 그럼 그게 맞죠. 그렇게 해서 한글을 쓰는 게. 그럼 그 한글에는 선 굵기가 먹어요. 진짜로 선 굵기가 먹어요. 그렇게 쉐입 타입으로 사용된 것들은 선 굵기가 먹습니다. 요거는 그거에 의한 차이예요. 그래서 아마도 굴림하고 ISO CP를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때문에 얘 굵고 얘 가늘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두 개를 혼용해 썼다면 ISO CP와 굴림체를 혼용해 썼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도면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ISO CP만을 사용을 하니까 전혀 위화감이 없잖아요. 위화감이 없어. 근데 유독 굴림을 사용한 애들만 위화감이 있어. 도면 전체에. 쟤만 왜 다르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어찌됐든 지금 하고 있는 전산응용 기능사 같은 경우는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산응용 기능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의를 해요. 이제 기형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알아야 되고 실무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표현하고 있고 기구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에서는 기본적인 문제 형태에서는 크게 잘못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설정들, 방식들 이런 것들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도면을 그리는 거 이제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A3로 A2로 작업을 하고 A3로 출력을 하는 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뭐 이제 본체 같은 경우는 이게 A4에는 안 담길 거거든요. 그러면 본체는 A3 1번 부품을 A3에 작성을 하고 2번도 A3에 작성되려나? A4에 작성되려나? 2번 같은 경우는 A4에 작성될 수도 있겠다. 2번, 5번, 4번은 A4에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4장의 도면을 따로 받고. 그런 식으로 가야죠. 3D? 3D는 좀 애매해요. 너무 지금 억지를 껴놓은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전산응용 기능사는 2D용 전산응용 기능사를 따로 만드시고 3D용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3D는 또 3D 전용으로 또 따로 시험 보셔야 돼요. 그게 맞지 않을까? 시험 운영 자체가. 그래야지 제대로 된 자격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 어거지로 만들다 보니까는 뭐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서로 강의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방식이 다르고 억측이 난무하고 이걸 어떻게 기준을 통합을 할 거야. 물론 큐넷에서는 기준을 통합 안 해요. 왜냐면 어디가 어떻게 틀려서 몇 점 감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시점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자격증 시험은 그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같은 건 다 그냥 묵살시켜야 돼요. 맞아요. 잘못 채점한 것 같습니다. 나 내 채점에서요. 그거 왜 해줘요? 안 해줘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이상한 건 KPC야. 그거 왜 들어줘? 듣지 말라고. 물론 채점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채점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어. 충분히 있어. 하지만 그 억울한 거 한두 개로 떨어질 사람은 애당초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다. 그 억울한 거 한두 개로 떨어지는 사람은 애당초 실력이 애매모호했어. 간당간당 턱걸이에 걸려있어.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야지. 왜? 지금 뭘 평가하고 있는 거야? 업무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대신에 이제 큐넷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자기네들의 시험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떤 이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 있어요. 큐넷도. 이것도 명확하게 안 알려주잖아. 큐넷은. 그냥 네가 산업 기준을 알고 있으면 그냥 합격할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최소한 그건 알아야지 공부를 하는 사람도 내 목적지가 어디야는 보여야지 갈 거 아니냐고. 그런 거는 큐넷에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우리나라가 조금 웃긴 게 자격증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기관은 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왜?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교육한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교육에 지침은 줘야지. 그래도 직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영리 활동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교육에서 우리 기아공차 이론 이렇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이론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방향성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거 지운다는 걸 안 지웠네요.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여기서 취소하고 얘는 지울 겁니다. 네, 지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P 다시 들어가서 설정이 다 끝나고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좀 확대를 해서 선굵기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ESC 누른 다음에 실제 직접 출력을 할 때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출력을 하겠죠. 저도 확인 누를게요. 확인. 출력을 하겠죠. 저는 이제 PDF로 하는 거니까 저장. 네, PDF로 저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서 실제 고사장에서 출력을 할 때는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고 출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출력된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확대를 해보면 네, 선굵기가 더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된다. 3D는 어차피 출력은 별거 없어요. PDF를 만들고 나서 PDF 출력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3D 할 때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